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구분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에 좀 조정폭이 컸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옵션 만기를 했죠. 자, 이 옵션 만기일에 좀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옵션 만기일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들 몇몇 종목들만 상승한 장이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보시면 코스닥이 오늘 장중에 1.8%까지 급락을 하는데요. 자, 분봉을 보시면 어디부터 급락하죠? 자, 오전 10시부터. 장 초반에는 괜찮아요. 오전 10시부터 갑자기 급락한 이후에 오전 11시까지 급락하고 다행히 12시에 반등하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마지막에는 좀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죠. 코스닥이. 그리고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는 분봉을 보시면 계속해서 약세였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옵션 만기일은 이 대형주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데 오늘 그래서 이 코스피가 오늘 약세를 보였던 겁니다. 그냥 오늘 이 옵션 자체가 그냥 세력들이 상승보다는 이 하락에 좀 베팅을 한 것 같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오늘 약세에 붙고, 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전부 약세입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너무 확산 속도가 빠르면서 좀 악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보시면 지금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가 보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이 1%대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유럽은 덮친 격으로 더 심합니다. 유럽은 거의 2%대 급락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그다음 네덜란드, 이런 스페인 거의 2%대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증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다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로 인해서 지금 급락을 했고,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로 인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변동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을 보시면 아직 고점 대비 좀 하락은 했지만 아직 추세가 꺾인 건 아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이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오늘 그냥 강하게 한방 얻어맞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코로나. 잠잠하던 그래서 코로나 수혜주들이 오늘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작년에는 엄청 올랐죠. 이 수혜주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이 확진자 수가 지금은 또 급증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은 이 수혜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또 잠잠해지면 또 얘네들이 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아예 없어지진 않겠죠. 당분간 계속 되는데 확진자 수만 줄어든다 해도 이 수혜주들한테는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수혜주보다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 성장주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에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요. 지금 1.2%, 1.3도 깨졌네요. 그러면 이게 3월달에 1.77까지 가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서 이게 뭐죠? 금리 인상 압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자, 이때 3월달에 고점 찍고 지금 쭉 깨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금리 인상 압박이 좀 줄어드는 거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금리 인상은 당장 시행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연준은 계속 얘기를 하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지만 고용이 회복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는 이 고용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10년물 채권 금리도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되고 있다.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 이슈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리고 자 보시면 어제 지금 현지 시간으로 7일날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자, 지난달에 15일에서 16일날 정례 회의를 했죠. 여기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의사록에서 다수가 뭐라 했냐면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자산 매입 계획 변경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그냥 테이퍼링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여러 참석자들이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위한 조건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왔죠. 하지만 보면은 통화정책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 진전 기준이 돼야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일정 기간 2%를 완만하게 추구하는 물가 상승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 함께 그 다음에 최대 고용 실업률 기준으로 3.5에서 4%를 한 추가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물가도 상승률이 이 정도 돼야 되고 고용도 이런 정도로 나와야지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지켜보면서 검토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죠. 이게 어찌 보면 주식시장의 악재인데 이로 인해서 테이퍼링 시점을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을 늦출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게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코스피는 거의 다 많이 빠졌죠. 근데 보시면 카카오랑 네이버는 또 오늘도 올랐어요. 최근에 증시에서 얘네들이 강하죠. 이 IT 종목들이 강합니다. IT 중에서 인터넷이죠. 인터넷. 얘네들이 지금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지수를.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젤 강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2% 강세 보였고요. 대부분이 좀 빠졌죠.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대부분이 약세였는데 카카오게임즈가 오늘도 6% 급등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셀트리온 제약을 제치고 총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게임주가 보면 코스닥은 이 게임주가 지금 계속 끌어오는 최근에 코스닥이 엄청나게 올라왔죠. 이 카카오게임즈가 다 끌어올린 거예요. 얘가 급등을 하면서 끌어올린 겁니다. 다른 종목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 놈도 별로 없어요. 근데 카카오게임즈가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 뭐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원달러 환율인데 환율이 오늘 0.6% 상승하면서 1145원을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3월 10일 고점이 1145원 20전. 근데 여기가 오늘 고점이 1146원까지 왔죠. 여기는 돌파를 못할 거라고 봤어요. 저는 여기 이 구간. 근데 오늘 옵션 만기일과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급등을 해버렸죠. 최근에 이런 현상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신흥국 통화인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지금 약세가 진행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면 주식시장은 악재가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아예 이렇게 급등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죠. 주식시장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고 이제 밀리면은 상당히 매력적인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환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대형주 쪽은 리스크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이 환율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부분도 있는데, 이 대형주들이 최근 모습도 그렇지만 이 환율로 인해서 거의 올라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이 원달러 환율의 이런 움직임을 주의 깊게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니지만 이게 내일 모레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이런 흐름들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변이 이런 바이러스가 충격인데 오히려 경기나 성장주는 저가 매수를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보시면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지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틀 연속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섰고, 오늘도 보면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오늘도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러면서 지금 이런 다시 한번 봉쇄 조치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서 너무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옵션 만기일이 겹치면서 오늘 변동성이 커졌죠. 근데 이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생활에 적응한 만큼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새로운 팬데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 이것도 결국에는 강도가 약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악재지만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추고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금리 인상 시기가 멀어져요. 오히려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퍼링도 지금 상당 기간 지금 우려가 약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확진자 수 급증은 악재지만 지금 이로 인해서 지금 호재가 나온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시간의 문제지, 결국엔 또 각국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를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더 약해질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보시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약세죠. 아까 보셨던 거의 1.2%까지 내려왔죠. 약세고 여기에 2년물 국채금리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연준도 지금 긴축 전환이 쉽지 않다. 오히려 이거는 호재가 되는 겁니다. 시장을 이런 사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조정을 했다고 해서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2분기 시즌가 4월달부터 6월까지의 실적이 8월달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반기 코스피 상승의 열쇠다 하는 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보면 올해는 수출이 엄청 호조죠. 내수는 안 좋습니다. 수출이 호조로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액 달성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기업 실적이 급증하는 거죠. 기업 실적이 급증하면 어때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의 추세를 가늠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경기와 기업 실적 개선세요. 펀더멘탈이죠. 지금 경기는 어때요? 경기 좋죠? 되고 있죠. 기업 실적 어때요? 좋죠? 회복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은 상태예요. 오늘 같은 날은 뭐 단기 뭐 변동성이니 악재를 만난 거고, 펀더멘탈은 괜찮다 하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올해 코스피 기업들의 연간 영업이익이 역사상 처음으로 200조를 돌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조. 이게 역사상 처음이에요.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급증을 하는 와중에 보면, 자, 올해 3분기에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간에 상대적으로 보였던 반도체 자동차가 반등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업종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왜? 얘네들이 실적 장세가 엄청나게 뛰어난 업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은 실적 장세라 그랬죠. 실적 장세.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실적 좋은 종목들,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냥 꾸준히 보유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실적 좋아진 종목들이 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이죠. 자동차에는 2차 전지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오늘처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코로나 수혜주들이 상승을 했지만, 저는 이거는 단기간 흐름이라고 좀 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실적 성장주 얘네들이 장기적으로 저는 우상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적 성장주 이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